하겠습니다.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자, 해외발 이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. 뭐 전혀 몰랐던 사실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고 나타난 현실을 가지고 우리 시장은 또 개장 초반에 반영을 할 텐데요. 자, 개별적인 그 내부의 재료도 사실 무거운 것들이 좀 많았죠.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, 이 전차 군단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중심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전체도 다 무거워 보였고 그 틈새를 이제 중소형주가 좀 받쳐주긴 했는데 그래도 중심이 먼저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현대차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죠. 현대차 그룹의 한전부지 매입건. 자,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리고 또 현대차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사실 이제 그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보도가 많이 돼서 뭐 잘 아실 것 같고요. 그 어쨌든 그 현대차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배구조, 뭐 주주환원 이런 정책들을 정부에서 이제 많이 그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나왔다는 점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물론 그 현대차 그룹이 뭐 다양한 그 이제 계열사의 그 헤드쿼터를 뭐 한 군데 뭐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서 아마 시장에 큰 충격을 갖습니다. 또 더군다나 사실 그 물론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대차 자금력으로 볼 때 별 영향이 없다.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오르지 않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큰 대형 회사들의 그 재벌 그룹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부재했다는 점. 이런 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뭐 몇 달 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중간 배당을 늘리지 않았던 점이 있었는데 또 지금 와서 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10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써버림으로써 배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가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해외 글로벌 다른 자동차 업체 대비해서 그 R&D 비용을 굉장히 이제 매출액 대비 적게 쓰고 있는 와중에서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특히 이제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과거 이제 우리나라가 뭐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이게 더군다나 타이밍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에 미치는 영향은 뭐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. 네, 외국인들이 영어로 stupid, crazy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하는데 뭐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. 자, 근데 그 요즘 택시를 타고 다녀보면 뭐 돈이 많아서는 아닙니다만 급할 때는 택시를 타게 되죠. 근데 택시 기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아, 도로에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.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, 내수도 쉽지는 않겠구나. 그러니까 현대차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. 그러니까 해외처럼 뭐 자동차 테마파크를 통해 가지고 활로를 모색하는데 일단 가격이 좀 비쌌다는 거. 예. 여기 조금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빼놓을 수가 없죠. 삼성전자는 3분기 어닝 쇼크 얘기 또 있습니다. 삼성전자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. 예,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,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현대차 이제 악재가 터졌지만 또 삼성전자 주가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스마트폰 부분이 그 이제 계속 그 이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계속 악화돼서 그러다 보니까 뭐 두 회사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참 좋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그 현대차 이슈 이후로 뭐 우리나라 재벌 그룹에 대한 지배 구조 이런 디스카운팅이 자꾸 확대되는 것 같이 맞물려서 뭐 아주 어떻게 보면 큰 악재인데 그 이제 뭐 차트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 보시는 바가 지금 분기별 그 이익을 보면 계속 이제 줄어드는 추세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3분기는 뭐 최근에 이제 예상치인데 뭐 4조 원대까지 이제 줄어드는 예상이 뭐 아직 나와야 알겠지만 그런 정도로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과연 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펀더먼털하게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전망이 안 좋고 이런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꼭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아주 고평가된 회사가 주가가 빠지면은 뭐 한번 빠지면 이제 올라오기 어렵지만 이 어떤 경우에 이제 충분히 그 악재가 반영이 돼서 싸면은 또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 회사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 어떻게 보면 4개 회사가 한 회사가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. 이제 스마트폰 부분을 빼면 나머지 디스플레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전, 그
그 다음에 또 반도체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회사 같은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따로 이 네 부분을 떼어내서 평가를 해보면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제 가운데 이제 시가총액하고 가운데 부분은 요즘 워낙 그 실적이 좋지 않고 하니까 이제 가장 좀 보수적인 예상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해외 대비 그 좀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뭐 감안해서 평가를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본 거고 이제 오른쪽은 사실은 조금 낙관적인 전망 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 각 사업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회사이지만 뭐 2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3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별도로 상장이 돼 있고 또 디스플레이도 뭐 세계 1등 회사이고 또 이 가전 쪽도 1등 회사인데 뭐 다른 미국의 뭐 월풀 뭐 이런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어서 이제 이런 글로벌 다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회사의 그런 또 유사하게 평가되는 그 이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실적이 나빠져도 이 스마트폰 부분 이제 모바일 쪽 부분의 이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많은 악재들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물론 뭐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이게 뭐 언제 올라갈지는 조금 다른 이슈긴 하지만 충분히 그 반영이 돼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. 네. 자, 이 시장이 무겁고 하니까 중소형주 강세가 네. 나타납니다. 종목별 장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이런 코스닥 중소형주의 시세가 좀 버텨줄 수 있을지 더 아니면 좀 더 연결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? 네. 그 사실은 그 워낙 이제 대형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소형주 조금 좋은 회사에 좀 자금이 많이 몰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은 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는 자꾸 비싸지고 또 안 좋은 회사는 자꾸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아까 삼성전자, 현대차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내수 자체가 또 좋지도 않습니다.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우리나라가 일본의 과거, 우리나라 그 잃어버린 20년 초기랑 비슷하지 않냐 하는 이런 시각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논리이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인구의 고령화도 비슷한 추세이고 또 경제 모델도 비슷한데 이제 과거 일본이 이제 최근에는 아베노믹스 이후로 그 무역 그 적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잃어버린 20년 상당 기간 동안은 엔화가 약세, 그러니까 이제 강세가 되면 사실은 무역 이 수지가 적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 불황형 흑자가 지속됐던 이제 전력이 있어서 이제 유사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네. 어떤 면에서는 뭐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워낙 강세이지만 무역 수지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이 안 좋은데 이제 그게 또 같이 연결을 시키는 내수가 워낙 좋지 않고 또 인구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또 가계부채가 많고 이제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워낙 강세가 되고 있지만 과거 일본 같이 아주 고평가된 건 또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제 경제랑 주식시장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초기에 뭐 자산 버블,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가가 아주 그 버블 정도로 비쌌던.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뭐꼭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꼭 일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렇게 성장한 산업이 있는데 뭐 관련돼서 오늘 뭐 몇 가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은 그 중에 하나는 뭐 인구가 고령화되면은 뭐 가장 연관될 수 있는 게 이제 제약.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. 예. 보신 몸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죠. 예. 네. 헬스케어라든지 뭐.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제약주가 뭐 상당히 악재가 많았지만 또 반대로 그 작년에는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한 회사를 준비한 게 이제 종근당 홀딩스입니다. 종근당은 지금 이제 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는 과정 이제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분할 전에는 종근당이 여러 자회사를 이제 그 밑에 두고 있었던 구조에서 현재는 이제 종근당 홀딩스랑 종근당이 분할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종근당도 홀딩스 밑으로 들어가는 구조 지금 이제 중간 단계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종근당이 사실 이제 종근당은 뭐 우리나라 대형 경쟁력이 있는 제약사 중에 하나이고 특히 뭐 고혈압, 뭐 고지혈제 이런 등등 뭐 경쟁력이 이제 많은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대형 제약사 대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지배구조 변화하는 과정에서 홀딩스는 조금 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한번 관심을 뭐 가져볼 만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본에서 그 이제 과거 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에 뭐 대부분 일본 내수 산업이 성장을 못했는데 성장을 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편의점입니다. 이제 우리나라도 편의점 시장이 사실은 뭐 다른 유통 그
이 할인점이나 뭐 슈퍼 등에 비해서 규제도 좋고 또 성장 여력이 있고 또 이게 그 1인, 2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가까운 데서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그 또 실제 편의점당 매출을 보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현저히 뭐 한 3분의 1, 4분의 1 정도, 아니, 그러니까 일본이 한 서너 배 높을 정도로 그 많은데 또 우리나라 이제 편의점의 많은 매출의 부분이 이제 담배인데 담배는 사실은 거꾸로 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네. 다른 부분들 이 늘어나면서 뭐 성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장사가 두 개 이제 BGF, CU 브랜드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있고 또 GS25, GS 리테일이 상장이 돼 있고 사실은 또 사실 3대 회사가 있는데 이제 세븐일레븐은 이제 롯데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주식을 살 수는 없어서 이 두 회사는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산업 구조의 지금 뭐 재편 내지는 뭐 연결성 이렇게 찾아서 기업을 종근당 홀딩스와 그다음에 BGF 리테일 이렇게 보면 됩니까? 네. 결국에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. 네.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개별 기업을 또 가지고 승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심을 좀 잡아주셨고요. 펀더멘탈 투자였습니다. 페투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오늘 금요일 아침에